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똑같은 장소를 설명하는데도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거기 스탠커피숍 있지? 그 건물 3층이야. 이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실내 골프장 있잖아. 건물 그 바로 위층이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장소를 두고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 왜일까요? 바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잘 가는 곳,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만의 경험과 생활 방식에 따라 사고의 폭도, 행동도 다르지만 사실 우리는 똑같은 한 곳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행복이란 목적지요. 그런데요, 찾아가는 길은 다르지만 그 행복을 찾기 위한 꼭 필요한 두 가지 준비물 알고 계신가요? 우선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고 또 마음까지 건강해야 하는 것, 오늘도 이 두 가지 준비물 잘 챙기고 계시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서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은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체질에 관련된 이제 아토피 피부염, 그 밖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는 이제 음식이라든지 외부 환경,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토피라는 질환이 굉장히 이제는 흔해진 것 같아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분들 중에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토피 피부염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예,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토피 피부염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피부에 주로 염증 반응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만성적이고 특히 재발이 잘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징은 이제 가려움증이 좀 심하다든지, 예, 그 다음에 피부가 이제 건조하다든지, 예, 그 다음에 습진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런 증상들은 이제 유아기 때, 소아기 때, 예, 그 다음에 학생 때, 또 학생을 거쳐서 이제 성인에서도 나타나고요. 예, 그 다음에 나이가 높으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는 이제 건조증으로 변환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 때는 피부가 이제 가렵고 습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걸 치료를 안 하고 놓아두는 경우에 피부가 이제 태손화되면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 예, 그 다음에 맥이라든지 근골을 감싸고 있는 피부인데요. 네. 우리 인체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걸 보면 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피부는 내부의 환경이라든지 외부라든지 그 다음에 체질적인 영양이라든지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 피부도 숨을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피부의 상태가 첫 번째로 이제 조밀한 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거친 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 예, 그 다음에 습진으로, 예, 진물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태선화가 되어서 이제 주로 접히는 부분, 예, 팔꿈치 내쪽이라든지, 예, 무릎의 반대쪽인 이제 오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생기면서 이제 손, 다리, 배 이렇게 얼굴 쪽으로 전체적으로 번져가는 경우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데 이 아토피 피부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일단 임상 증상이 이제 원인은 확실하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임상 증상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경우는 특히 똑같이 외부의 환경, 그래서 이제 입춘이 지나고 봄이 되면 꽃가루 알러지가 어떤 분은 나고 네. 어떤 분은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이 경우가 이제 바로 체질적인 원인.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음식을 아무 음식이나 이렇게 먹는데도 피부에 문제가 전혀 안 생기고, 예, 그 다음에 음식을 항상 조심을 하다가도 딱 한 번 먹었는데, 예, 그게 또 아토피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방에서 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때 항상 체질적인 원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 자체가 가려움증이 심하자, 예, 그 다음에 진물이 나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피부에 나타나도 배 쪽으로 나타나는 분이 있고 얼굴 쪽으로 나타나는 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손이나 이렇게 다리 쪽 또는 등 쪽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볼 때 경락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락에 먼저 이전에 우리가 손을 볼 때 손에 이렇게 바깥쪽 외측에 주로 나타나는 분이 있고요. 네. 우리 내측에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등도 외측이고, 예, 그 다음에 무릎의 앞쪽도 외측이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배는 내측이겠죠. 예, 그래서 외측에 나타나는지 내측에 나타나는지 어떤 원인에 따라서 특히 가려움증이 심한지, 가려움증이 심해도 낮에 심한지 밤에 심한지, 예, 그렇지 않으면 진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 그 다음에 건조증이 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서 치료를 해놓은 게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예, 특히 그래서 여성분들이 피곤하면, 예, 피부가 화장을 좀 잘 받고, 예, 그 다음에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화장을 잘 안 받고, 이렇게 피부는 우리 몸 상태를 아주 정확히 알려주는 바로미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있을 때도 가려움증이 심한지 진물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지, 예, 그 다음에 건조증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몸의 어느 부분, 얼굴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얼굴은 전혀 진찰을 하다가 보면 깨끗한데 이렇게 복진을 하면서 배를 본다든지 등을 보면 등 쪽에 많이 이제 가려움 자국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얼굴 쪽에 있거나 손다리 쪽은 보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의 내부, 예, 등이라든지 배라든지 이제 가슴 쪽, 예, 그 다음에 오금 쪽에 있는 경우는 감추고 이렇게 참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아토피 피부염, 피부질환은 절대 참지 말고 자기가 가려움증이 심한지, 진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아침이라든지 계절적으로 봄에 좀 더 심한지 추울 때 심한지 이런 증상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제 선생님께 상담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이제 그러면 한방적으로 좀 가서요. 체질에 대해서 참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소양인들의 아토피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소양인은 당연히 양이 좀 많은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소양인은 열이 좀 많고, 예, 당연히 더운 걸 싫어하고 추위를 좀 좋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토피 피부도 좀 건조해질 경향이 있고요. 당연히 열이 많게 되니까 피부가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에 비가 안 오면 밭이라든지 논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피부를 보다가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양이는 특히 상부 쪽으로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가슴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제 두피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봤을 때 몸통은 음에 해당이 되고요. 손다리는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손과 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더위를 좀 달 차고 더운 데 가서 좀 심해진다 이랬을 때는 이제 소양인 체질에 열을 조절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소음인의 아토피는 또 어떤가요? 예, 소음인은 소양인과 이제 반대인데요. 이 소음인은 특징적으로 비위가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피부라는 것은 추운 데 가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열을 밖으로 빼내면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당연히 다치게 되겠죠. 네. 그런데 당연히 더운 데 가면 우리 몸의 열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내뱉어야 되니까요. 당연히 피부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음인은 추위를 많이 잘 타기 때문에요. 오히려 추운 데 갔을 때 증상 자체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따뜻한 데 가면 피부가 따뜻하게 순환이 되고 열리면서 소통작용이 되니까 가려움증이 좀 덜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음인의 특징은 비위가 약한 게 특징이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음식을 좀 주의를 하다가 한 번만 좀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카페인이 든 음료라든지, 성인들의 경우에 이제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태음인과 태양인의 아토피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태음인은 수분이 많이 이렇게 정체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가 먹는 것은 좀 적게 먹는데 과체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체질을 한방에서는 이제 저장형 체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배설이 되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양은 많고 배설되는 양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한방에서는 그 태음인 체질이라고 해도 음식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열이, 어열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담음이 쌓여 있는 경우, 그래서 식적, 담음, 어열 이 세 가지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먹는데 옆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무게가 똑같은데 자기는 먹으면 몸무게가 항상 는다. 그랬을 때는 1차적으로 자기는 저장되는 형을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배출되는 거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땀이 좀 잘 안 나간다든지 대변이나 소변이 시원치 않다든지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식적, 담음, 어열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 경우를 반드시 빼내는 치료를 해야 피부 쪽으로 영양 공급이 되면서 소통이 잘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태양인은 당연히 음식이 들어가면 저장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상을 겸해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발 뒤꿈치가 이제 갈라진다든지 손끝이 갈라진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내가 사우나를 가도 땀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고요. 운동을 해도 너무 땀을 과하게 빼면 오히려 건조해지면서 피부에 아토피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태양인, 태음인은 내가 저장형인지 내가 저장이 안 되고 바로바로 새어나가는 체질인지. 그래서 음식은 잘 먹는데 이렇게 살이 잘 안 찌는 체형은 대체적으로 이제 태양인의 성향이 높고요. 음식은 똑같이 먹고 아침도 안 먹고 그냥 저녁 한 끼만 좀 많이 먹는데 몸무게가 이렇게 증가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장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장에 비해서 배출되는 양이 적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몸 안에 식적, 담음, 어열이 쌓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바로 제거해 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체질에 따라서 증상도 원인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체질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항상 먼저 환자가 오면 진찰을 할 때 이제 체질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질이 있어도 어떤 음식에 따라서 알러지 성향이 있는지 또 환경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중에서 있는지를 찾기 때문에요. 당연히 소양이는 이제 청열,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열이 많이 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시키는 청열 보험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소음인 체질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온보시키면서 비위 기능이 약하니까요. 위와 장에서 이제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태음인은 저장형이니까요. 땀이 잘 나가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대변이나 소변이 잘 안 나간다든지,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변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네. 변비를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봐도 뭔가 보고 난 다음에 시원하고 남아있는 느낌이 없으면 괜찮은데요. 매일 봐도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아, 내가 그냥 설사라도 좀 해서 좀 속이 시원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태음인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먼저 땀이 잘 나가도록, 그 다음에 대변, 소변이 잘 나가도록, 그 다음에 배, 식적, 담음, 어혈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태양인은 너무 배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요. 첫째, 장에서 흡수 능력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서요. 폐를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체질을 좀 개선해서 아토피가 나아진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여학생,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네. 아토피가 온 지는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의 특징은 체질 검사를 했을 때 소양인이었는데요. 이제 얼굴에는 별로 없는데 목하고 가슴 쪽에 많은 게 이제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괜찮은데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그럴 때 목을 좀 파인 옷도 입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옷을 잘 입기가 힘들고 항상 스카프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목하고 가슴 쪽에 보니까 빨갛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등 쪽으로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이제 여성분들이 뭐 맥주 한 모금 하면 자기는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빨갛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이게 소양인 체질이기 때문에 먼저 열을 꺼주어서 아토피가 오는데 이 손과 다리 쪽, 팔꿈치 여기까지 번져나간 경우인데요. 먼저 가슴 쪽, 목 쪽에 이제 열을 꺼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열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가슴 쪽에 이제 흉격이기 때문에요. 심장의 화를 꺼주는 이제 4개월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 치료 사례를 듣다 보니 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화를 치료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차다, 덥다 이 용어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노가 생긴다, 화가 난다 그러면 피부가 빨개지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아토피가 있어도 열이 많은 경우에는 열이라는 것은 피부가 열어서 소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피부를 보면 여성분들 피부처럼 굉장히 조밀합니다. 그래서 촘촘하니까 소통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하고 여성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남성분들은 조금만 더워도 얼굴에서 막 땀이 많이 나는데 여성분들은 웬만해서 땀을 잘 안 흘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성분들은 장부를 따뜻하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피부가 촘촘히 조밀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성분들은 약간 거칩니다. 그런데 여성분 중에도 땀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피부가 좀 거친 분들이 있고요. 남성분들 중에 유난히 남학생 이렇게 손을 보면 여성분들처럼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너무 고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열이 올라가면서요. 피부에 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이제 부드러운 남성분들은 이런 분들이 이제 술 한 모금 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충혈이 되는데요. 그래서 화는 특히 이 폐하고 연결이 되고 폐는 피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화극금 원리에 의해서 이 아토피가 있을 때 먼저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 기혈이라는 것도 한방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기혈이 허약해지면 아토피 증상도 심해지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뭡니까? 피부가
거칠거칠해지죠. 거칠거칠하고 뭔가 몸이 컨디션이 좋고 기분도 좋고 그러면 얼굴도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피부를 보는 건데요. 예, 당연히 기혈이 왕성해야 피부가 촉촉해서 윤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혈이 약한 분들의 특징은 습진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건조한 증상, 가려움 증상, 예, 그 다음에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든지 손끝이 갈라진다든지,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을이 되면 조금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혈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 기간을 오래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 아토피라는 게 피부가 건조해서 많이 가렵잖아요. 예, 그럴 때는 참아야 하는 거죠? 예, 참아야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요.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손톱에 예, 손을 깨끗이 씻어도 세균 같은 게 있기 때문에요. 네. 피부를 너무 가렵다 보면 세게 긁다 보면 이제 2차 감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엄마가 예, 장갑을 예, 2개씩 끼우고 예, 그 다음에 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아토피로 이제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2차 감염, 이런 아이들의 특징적인 게 이제 습진이 많이 나타나면 이제 진물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네. 2차 감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 한의학에서 피부는 폐가 주가 난다. 예.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아토피가 정말 폐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바깥 공기와 접촉하는 게 네. 피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오장육부에서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폐라는 것은 피모를 주관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냐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가 있으려면 뭐가 우선적으로 좋아져야 되냐면 폐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자기가 잘 먹고 건강검진했는데 이상이 없다. 네. 예,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음식을 먹었는데 ATP 에너지,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게 폐가 튼튼해야 에너지를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폐주 피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한방에서는 이 아토피, 피부의 질병을 볼 때 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폐가 좀 튼튼한 사람인지 폐가 약한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요즘 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예, 이 경우가 요즘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도 이제 공부의 양이 많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엄마가 시키면 절대 안 한다고 안 합니다. 예, 엄마가 시키면 그냥 계속 합니다. 예, 그런데 올라갈수록 공부의 양이 좀 줄어야 되는데 예.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는 또 아이가 잘하니까 예, 계속 시키죠. 예, 수학도 시키고 예. 영어도 시키고 예. 운동도 시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싫어하는 과목을 가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요. 목에 매획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아이들이 오는데 엄마가 이렇게 진찰하다 보면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보면 이제 감기 걸렸냐면 감기는 안 걸렸다고 하면 이런 아이가 바로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안에 이제 우라가 쌓이고 당연히 이 화라는 것은 폐를 침범을 해서요. 폐주 피모에 의해서 피부에 영향을 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 스트레스가 우라가 있는지를 꼭 살펴서 진찰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체질도 따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성하고 여성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잠 잘 자시는 분은 예, 남성이고 여성분들은 잠 못 밤새도록 예, 계속 그런데 생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반면에요. 남성들 중에 또 신경 쓰는 게 있으면 남성이 잠을 잘 못 주무시고요. 예, 여성은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한방에서는 이제 심장의 양기가 튼튼한지 약한지 이거 이제 맥에
촌관척의 왼쪽 이제 촌맥을 보고 그다음에 명치에 이제 가루를 살펴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심장의 양기가 튼튼한지 약한지를 이제 살펴서 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스트레스로 인한 아토피는 심장에 양기를 보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양기를 보충을 해주는데 심장의 양기가 약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으면 부정맥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맥기 증상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이 증상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이 아토피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좋아지거나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좀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매운 건 못 먹고 약간 새콤, 달콤한 걸 그렇죠. 좋아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의 피부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서 아토피가 많이 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내 몸에 열이 생겼다 그러면 땀으로 조절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 땀 조절을 못하고 열 조절을 못하게 이제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음식들은 여러 가지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조미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도 저녁에 이제 과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당연히 음식을 과식을 해서 내 몸 안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그걸 우리 인체는 내보내려고 하겠죠. 예, 피부로 내보내든지, 예, 그 다음에 대변으로 내보내든지, 예, 그게 잘 안 될 때 아토피가 오기 때문에요. 음식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커피를 먹으면 커피를 오후에 먹어도 잘 주무시는 분이 있고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커피를 오후에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듯이요. 예, 당연히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보다 보면 체질이 거의 반대거든요. 네. 당연히 자제분이 예, 둘이 있을 때 당연히 체질이 반대이기 때문에 아이의 체질에 따라서 음식이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좀 음식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장에서 비위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면 더 좋아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떤 친구는 저녁 때 과식을 해도 아무렇지 비위 기능이 않고요. 좋아서 네. 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멀쩡하고 예, 맞아요. 어떤 친구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항상 주의를 하다가 딱 한 번 먹었는데 그게 또 아토피로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가 바로 이제 비위에서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내가 그 영양소, 예, 독소를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소음인의 경우에는 비위를 보호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비위를 강화시켜서 아토피를 치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남학생 국민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이었고 네. 엄마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전혀 안 한다고 안 하고 꾸준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당연히 음식을 먹고 나면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과자를 먹으면 아토피가 어렸을 때부터 5년, 6년 전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한 번쯤 먹이는데 이 아이는 또 그때 되면 이제 올라오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음식을 주의를 잘 하는데 비위 기능이 너무 약하니까 비위에서 음식이 조금 불편한,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와도 내 몸의 위와 장에서 소화 흡수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5개월 꾸준히 치료해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아토피를 치료하고 난 후에도 재발이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자기가 전에 아토피가 생겼을 때는요, 내 몸 관리가 잘 안 될 때,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질이라든지 환경이 바뀌면 아토피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에 어떤 환경에 살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체력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은 항상 살펴서 아토피 초기에 바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아토피를 주변에서 겪는 걸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었는데요. 오늘 체질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들도 들어보고 그에 맞는 치료법도 알게 되는 시간이라 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아토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 모감 튼튼 모감. 네, 오늘 주인공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최진용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은행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이 은행은 우리가 가로수 또 대로변에 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 그만큼 매연이 많은 곳에서도 은행나무가 잘 자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리 인체로 보면 이 은행은 폐나 기관지를 나쁜 공기가 와도 폐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겠구나, 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은행을 백과라고 하는데요. 폐라든지 이제 기관지, 염증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살충작용을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래가 있을 때 이 가래를 제거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특히 본초 강목의 내용처럼요, 은행의 효능 중에 이제 으뜸인 것은 이제 감기나 천식,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관지에 염증이 있을 때요, 내부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네. 환경, 외부 좀 공기가 안 좋은 데 갔는데 염증이 생긴다, 이랬을 때 당연히 은행이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동의보감에 또 보면 은행은 약간의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또 하루의 용량도 많이 먹으면 안 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 6알을 넘지 않는 게 좋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2알, 3알 이렇게 해서 정확히 독소가 있기 때문에요. 이 은행을 먹일 때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은행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S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나이는 75세, 네, 몸무게는 50kg, 네, 키는 152.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제가, 수술을 작년에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후로 지금 이게 갱년기인지, 갑상선 항진증인지, 예, 땀이 많이 머리에서 나고 얼굴에서 이렇게 확 달아오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귀에서 이명이 있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다녔는데 예, 소변이 요즘에 또 자주 이렇게 보고 싶고요. 예.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도 있고. 지금 그 수술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전에는 땀은 별로 안 흘리셨습니까? 예, 그 전에는 예. 그 폐경됐을 때 그때 좀 그랬지 안 예. 그랬었거든요. 이명 증상은 언제부터 있으셨습니까? 이명은 오래됐어요. 한 15년 15년이요. 됐어요. 예. 이명 증상은 있고 그다음에 청력은 괜찮습니까? 예, 청력은 괜찮은데 예. 이제 어지러움이 있어가지고 예. 이비인후과를 갔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이제 또 소변이 또 그렇게 되네요. 아, 그러면 예, 이명 증상 때문에 약을 먹은 건 어지럼증 때문에 약을 드신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이 약을 먹은 뒤로 그다음에 이제 소변 참기가 좀 어렵고 자주 가시는 거예요? 예. 그 전에도 집에 있으면 한 2시간씩, 3시간씩 가는데 나가면 예. 좀 1시간 정도 이렇게 되면은 또 가고 싶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도 양약 복용하고 계십니까? 양약을 그래서 끊었어요. 소변 때문에 이비인후과 약을. 지금 그 이명 증상이 있는데 그 예. 좌우측 어느 쪽에 이명이 와 계신가요? 처음에는 오른쪽이 왔는데 지금 양쪽이 다 와 있어요. 예. 지금 아까 1년 전에 수술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제 이 이명이 지금 청력에는 문제가 없으면 양기가 잘 안 올라가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어머님이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어지럼증이 있을 때 어지럽기만 하세요? 속도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 어지럽기만 해요. 머리가 띵하면 어지럽질해요. 머리 아픈 증상은 없으세요? 예. 예, 이 어지럼 증상은 언제부터 있으셨나요? 이거 이명 먹기 전에 어지러워서 이제 예. 이비인후과를 갔었거든요. 그게 예. 한 2개월? 2개월 전부터 조금 어지럼증이요? 예. 예. 이쪽이 이제 이명이 이비인후과에서 봤을 때 귀의 조직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예. 예. 이제 양기가 잘 안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기라는 것은 폐하고 대장 쪽 기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뭐 지금 탈장이라든지 제가 뭐 이런 거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예. 작년에는 무슨 수술하셨나요? 작년에 대장 검진 하다가 예. 천공이 났어요. 대장에 개실이 있는 데서. 예, 검사하다가. 예, 검사하다가. 그랬는데, 이제, 대장을 한 30cm 절개하고 잘라내고 수술을 했는데, 5개월 만에 또 그게 탈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대수술을 또 했거든요. 예. 1년에 2번을.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땀도 나고, 예. 이런 이명도 더하고, 잠도 안 오고, 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데 그거는 정기적으로 피검사하고 약을 4분의 1 먹는데 예. 선생님은 갑상선은 잘 조절된다고 하는데 이게 갱년기인지 갑상선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산부인과 가면은 예. 호르몬 약 먹으라고 하고. 예. 근데 지금 갑상선은 선생님께서 정상적으로 조절이 잘 된다고 해서 이 경우는 이제 원기 자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터 이제 이명이 있고 전에도 좀 피곤하거나 힘들면 어지럼증이 조금씩은 이제 있으셨던 거죠.
예, 예. 실질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폐나 이제 장 쪽에서 양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힘이 예. 떨어지고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진땀 같이 열이 훅 올라오면서 진땀 비슷하게 나시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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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이때 도움이 현재 대변 색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옵니까? 뭐 색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노란색으로 나오고 예, 굵기도 이렇게 괜찮고요. 예, 저기 흰떡 가래만큼 이렇게 예. 좀 나오고요. 설사는 안 하십니까? 예, 설사는 안 해요.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자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예. 예, 황기, 황기, 예, 황기를 꿀로 해서 밀구 해야 되거든요. 황기 밀구. 밀구 예, 황기 밀구 6g. 6g, 예, 대추, 예, 2개. 대추 예, 2개. 2개, 예, 그 다음에 네. 감초 3g. 감초 3g. 3g,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 400cc 넣고요. 400cc.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어머님 현재 지금 드시는 건 그러면 갑상선 항진증 약만 복용하시는 겁니까? 예, 혈압약 반할 하고요. 예, 이 약은 그럼 언제 복용하세요? 아침에요. 아침에 식전입니까? 갑상선 약은 식전에 먹고요. 예, 어, 혈압약은? 예, 혈압약은 식후에 먹고. 아, 그러면 지금 드린 한방차요법은 점심 식사하고 식후에 1시간 있다 드시고 저녁 때 식후 1시간 있다가 드세요. 예,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장이 이제 잘라져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진은 정기 검진은 꾸준히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 대장 검진 받으려고 또 예약해놨어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몸 보약은 먹어도 괜찮은가요? 예, 보약은 그 한의원 가셔서요. 예, 네. 꼭 진찰을 받고 예, 드셔도 됩니다. 아니 진찰을 받고 지금 침 한 방도 맞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는 거예요. 약을 예, 그럼 기력이 약하면 보약을 먹어야 되나? 예, 요거 지금 환기하고 요거 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먹어도 도움이 될까? 예, 이거 먹으면 이제 도움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원기를 좀 더 올리고 싶으시면 지금 어머님 상황 이제 수술을 하고 장까지 잘랐으니까 기력이 네. 좀 떨어지면서 이게 갱년기 증상이 있던 분이 멈추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원기가 약해지면 또 이렇게 갱년기 증상처럼 열이 올랐다 땀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경우를 그럼 이제 소변은 어떻게 할까요? 소변은 그 이제 폐하고 장의 원기가 좋아지면 장에서 예, 방광에서 거두는 힘이 좋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 방광 소변 참지 못한 증상 이야기할 때 방광이 폐하고 방광하고 서로 상통 관계이기 때문에요. 예, 원기가 좋아지면 방광에서 소변을 참는 힘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들 상담이에요. 네, 그럼 아들분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키가요, 165고요. 네, 몸무게가 74kg고요. 네, 나이는 43이고 그래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에이, 제 아들이요. 예. 재치기를 그렇게 막 했어요. 재치기를 뭐 한없이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기침을 하면은요, 새소리를 해요. 새소리가 나요. 예. 기침을 하면은. 예, 쇳소리가 나시고. 예. 예. 갖고 이렇게 이제 넣어갖고 손을 이렇게 어떻게 갈비 쪽으로 하면 갈비에가 콕콕 쑤신다고 그래요. 아, 옆구리가. 예. 양쪽 옆구리가 이렇게 손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콕 한 번씩 쑤시고 근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 또 잠을 자면은 왜 엎드려서 잔가 모르겠어요. 엎드려서 자지 말라고도 그렇게 엎드려서 자고요. 예. 저기 뭐냐
그리고 눈도 안 좋은가 눈을 막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예. 가렵다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햇바닥을 예. 그 아기 때 접한 것 같이 그런 신용을 내요. 그래서 너 왜 햇바닥을 그러냐 그러면은 예. 뭐 코 속이 가렵다나 어디가 가려워서 그런데요. 예. 예, 갖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살도 예. 안 빠져요. 살도. 아, 몸무게가 요 근래 이렇게 좀 증가한 예. 겁니까? 예, 예. 저기에서는 날씬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살이 쪄버렸어요. 예. 갖고 막 배가 처졌어요. 예. 갖고 살이 잘 안 빠진가 봐요. 아드님이 술도 합니까? 예, 술은 해요. 담배는 안 피우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기침을 많이 하고 이제 옆구리 쪽은 이제 한방에서 그 기침을 할 때 옆구리 쪽이 아프면 이제 간해라고 하는데 간에서 이제 해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면 옆구리 증상이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경우는 병원에 가서 한번 정확히 검진을 좀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가려운 네. 것은 당연히 이제 안과 쪽에서 건조 증상이 있나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도 기침을 많이 합니까? 기침을 하면은 새소리가 나요. 예. 그 재채기 했산디 재채기를 왜 그렇게 했산디? 아, 재채기는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재채기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물질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요, 예, 그걸 제거하기 위한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재채기는 이제 소통작용이 되는데 지금 기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쪽은 그 다음에 옆구리가 같이 아프니까요. 이쪽은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는 게 필요하고 지금 아드님이 이렇게 요 근래 이제 몸무게가 증가가 되었잖아요. 예, 그거 예. 이제 몸 안에 이제 식적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아드님이 예. 매콤한 거 좋아하세요? 그 매콤한 거 좋아하고 또 달달한 거 좋아하고요? 짠 예. 것은 싫어하고요. 예. 아드님 일단 배 식적을 제거하는데 일단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예. 예, 창출. 창출 예, 창출 6g. 6g, 예, 그 다음에 진피 4g. 진피 4g. 4g. 예, 그걸 예. 물 4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드님 좀 시원한 거 좋아하세요? 예. 예, 그러면 그냥 그 실온에 놨다가 시원하게 먹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퇴근하고 오면 그렇게 2번 하루에 먹이세요. 예, 그 다음에 예. 지금 기침하고 옆구리 아프고 눈 쪽은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예. 어머니. 예.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아들분이 더 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